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그 하기 싫은 마음, 이거 왜 생기는 걸까요? 그래브리티 영상 보니까 이게 그냥 의지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 영상에서 감정 보상회로 이야기를 하죠. 아, 감정 보상회로. 어떤 일이 좀 부담스럽거나 이거 좀 불편하다 싶으면 뇌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가 이걸 위험 신호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위험 신호.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피하는 행동을 하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피하는데 도파민이요? 네, 잘 피했다, 안전하다 이런 보상을 주는 거죠. 허. 문제는 이게 자꾸 반복되면 뇌가 그냥 학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피하는 게 이들이구나. 네. 그래서 이게 습관처럼 굳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면 막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막막하죠. 근데 그때 스마트폰 딱 보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죠. 아, 맞아요. 바로 그거네요. 네, 그 불편함을 피하는 행동 자체가 즉각적인 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할수록 그 부담감 때문에 더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와, 그래서 미루는 습관이 진짜 무섭게 생기는군요. 회피의 보상이 너무 빠르니까. 그럼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제대로 해야 해. 이런 생각 자체가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그 일을 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 자체를요. 덜 불편하게. 네, 영상에서도 나오잖아요. 일단 그냥 앉자. 딱 2분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시작하라는 거죠. 아, 2분만. 네, 그렇게 과제의 크기를 확 줄여버리면 편도체가 이걸 위협으로 잘 인식하지 않아요. 오. 그러면 도파민이 그 회피 행동이 아니라 실행 쪽으로 연결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아하.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라도 시작했다는 그 경험 자체예요. 이 작은 성공 경험이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거죠. 해보니까 괜찮네? 이렇게요. 딱 2분만이라는 마음가짐.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작게 시작하기. 뇌의 경고 시스템을 좀 이렇게 살살 달래는 방법이네요. 이걸 그러면 공제 상품 판매 같은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금고아빠 영상 보면 고객 니즈 파악하고 상품 가치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예를 들어서 그 새마을금고 간병공제 자료 보면 간병인 하루 최대 20만 원 보장, 아니면 보장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체증형 특약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복잡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걸 막 다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서 시작하기가 꺼려질 수 있어요. 맞아요. 이때 작게 시작하기는 예를 들면 오늘은 딱 이 상품의 핵심 가치, 왜 필요한지 그거 하나만 명확하게 설명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아, 금고아빠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 복잡한 상품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객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 이걸로 다시 생각해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판매가 아니라 고객의 미래 걱정을 덜어주는 솔루션을 내가 제안한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게 가치 전달에 초점을 맞추면 설명하는 사람의 뇌도 이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도움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관점을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상에서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 지속적인 관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했어요. 신뢰 쌓는 거. 그것도 결국엔 단기적인 판매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게 하니까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결국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건 그 열쇠는 도파민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비티 영상에서도 도파민이 행동을 습관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뇌의 기저핵인가요? 거기가 이 행동 중요하네 하고 저장시킨다고? 네, 기저핵 맞아요. 회피 행동은 도파민을 너무 쉽게 얻으니까 그냥 빠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행동, 그러니까 미루지 않고 실행하는 그 행동에 도파민이 나오게끔 좀 의식적으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의식적인 설계가 필요해요. 새마을금고 자료에 나온 조언처럼요. 공제 판매가 하기 싫을 때 억지로 막 밀어붙이지 말고 이걸 나를 발전시키는 즐거움으로 만들자. 아, 즐거움으로? 네, 이게 그래비티 영상 결론이랑 딱 통하는 말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막 참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이나 호기심 같은 걸 찾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파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제상품 공부하는 걸 그냥 팔아야 하니까 해야 돼. 네. 이 금융 지식을 내가 쌓아서 이걸로 사람들 실제 걱정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탐구하는 과정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접근법이죠. 내가 이걸 얼마나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될까? 이런 약간 스스로에 대한 챌린지? 네, 맞아요.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 또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아니면 내 설명 능력이 막 느는 걸 보는 재미? 그런 것 자체가 보상의 궤도를 만드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뇌가 더 이상 그 일을 피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 좀 재밌는데? 해볼 만한데? 이렇게 인식하고 도파민을 분비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망설이는 게 그냥 게으름, 이런 탓만은 아니구나.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좀 작동하는 면이 있구나 싶네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뇌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희망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부담감을 확 줄여서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것. 네. 그래서 뇌의 보상 회로를 회피가 아니라 실행 쪽으로 이렇게 길들이는 거죠. 회피 대신 기대를 품도록 의무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네, 뇌를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이건 공제 판매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시작을 못했던 다른 많은 일들 있잖아요. 네, 많죠. 거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실행력을 좀 깨우는데 작은 불씨 같은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자, 그럼 오늘 당신을 위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늘 응원합니다.